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 한 열흘 정도 멤버십으로 올리다가 실수로 대구 영상을 공개로 제가 업로드를 해버리는 바람에 에라이 모르겠다.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부산도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잠수를 좀 타려고 했는데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거래량 2천, 부산 TT.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 거래량, 이달 서울 거래량 2,000건 전망한다.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한창 때 8,800, 사실 8,800 아닐 거예요. 8,400 취소권 반영하면 8,400건일 겁니다. 가계부채 2,000, 서울 거래량 2,000, 2,000.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2,000. 대출 모집인 막혔다. 농협 등등등등. 정부는 은행 탓을 합니다. 야, 너희 왜 그렇게 대출 많이 내줘? 대출 왜 그렇게 많이 내줘? 은행 어디에 분풀이 하겠습니까? 정부에 했다가 싸대기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 모집인들, 야, 너희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나요? 은행은 지금 이렇게 대출 모집인을 막는 것은 대출을 줄이고자 함 아닌 것 같아요. 은행으로 바로 와라. 왜? 은행이 대출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은행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면 되나요? 네,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나가는 이 수수료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그나마 좀 낫겠죠.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출 모집인만 좀 안 됐습니다. 자, 15억짜리 아파트 거래 좀 올리면 가격 좀 올라가면 나머지 다 올랐어요. 10억대 아파트도 오르고 5억대 아파트도 오르고 1억대 아파트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분양도 성공하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식이 실패했죠.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 움직이고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 움직이고 근데 다른 애들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조금씩 움직이긴 했어요. 제가 수능 등급표처럼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사실상 뭐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질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야기한 한 6억짜리, 7억짜리 분양하려면은 주에 7억, 8억, 9억짜리 이런 것들 가격 한 1억씩, 2억씩 올려가지고 공략하는 모습들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고가의 아파트 15억짜리 이상이 오르니까 밑에 것도 오른다. 키 맞추기 하러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네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얼마나 되었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 자, 7억, 8억 거래. 그럼 과연 이건 또 얼마나 될까? 얘들 거래가 좀 터져주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날까?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왜? 서울의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거래량 929건. 지금 거래는 건당 거래대금 꺾였죠.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 많을 때 거래량 2,100건. 기야말로 그렇습니다. 7월 달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2,100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심하면 지금 9월 달에 거래량은 300건.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아파트. 자,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다. 그러면 민재 우리 밑에 거 10억짜리 우리가 힘 좀 내볼게. 이런 분위기로 가나요? 아닙니다. 대장이 끌고 갈 때 1등주가 끌고 갈 때 2등주가 따라갑니다. 올라갈 때 2등주가 따라갑니다. 1등주가 꼬꾸라지면 2등주는 나락갑니다. 뭐 부산 아파트 해봐야 서울에 비하면 그냥 만년 2등주 아닙니까? 이제 3등주 10년 안쪽으로 3등주로 내려가기도 하겠죠. 서울 아파트 현재 929건 9월 거래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게 50% 내지 55% 거래가 된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최종 거래량은 2,000건 수준,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근데 뭐 3,000건, 3,500건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8,4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00건으로 떨어진다면 이건 반토막이 아니고 4분의 1토막이죠. 3,000건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거래량 급감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가야지. 부산 현재 809건. 자,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거래량은 1,500건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에 부산 TT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해놓은 이유는 2,400건, 2,600건, 2,60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1,500건대로 떨어진다.
이거 좀 심하죠. 물론 거래량은 최종적인 거래량은 한 1,700건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30% 이상 급감했다. 여기에서 30% 이상 급감을 한 번 더 맞아버린다면 서울 마냥 서울이 30% 거래량 급감을 한 방 맞고 또다시 거래량 또 30% 급감을 한 방 더 맞으니까 거래량이 2,000건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죠. 자, 부산의 거래량 한 대 두드려 맞고 한 대 더 두드려 맞으면 뭐 그냥 1,200건대 거래량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출 안 나와서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들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쿠팡 알리 물건 사실 때 저 링크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눌러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링크 눌러보시면 뭐 특정한 물품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쿠팡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겠다. 그것만 해도 저한테 엄청난 지원이 됩니다. 자, 부산의 매도 물량 57,000개, 한창 때 57,600개까지 근래 올라갔었는데요. 아무튼 추석 이후에 급감했던 매도 물량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왔다. 줄줄이 오르는 일만 남아있더라. 여기 보십시오. 23년 보십시오. 추석 이후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22년은 어땠나요? 21년은 어땠나요?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걸 멈추고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 저거는 안 팔리면 거래가 줄어들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수도 없이 대내고 있네요. 자, 거래량이 1,200건대까지 떨어진다. 작년 말에 1,500건대까지. 2,000건을 23년도에 2,000건을 넘어가던 거래량이 1,500건대로 뚝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나요? 자, 지금 2,600건, 2,400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서 1,200건으로 떨어지는 거 대비해야 된다.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난 당장 이자 갚기도 빠듯하고 모든 게 빠듯한데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 고문 때문에 이 현실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까봐 저는 그것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건당거래대금 서울 마냥 꺾였죠. 서울하고 꺾이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자, 거래량은 쌍봉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에 대출 한도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자, 학습효과, 내가 뭐 좀 한락하면은 꼬꾸라지더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650건에 달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300건대로 고가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서울은 뭐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 7분의 1토막이 또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부산의 2분의 1토막 하지만 분위기는 더 안 좋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비슷한 시기와 견주어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거래량이고요. 전세 거래량도 비슷한 시기와 견주어 보면 3분의 2 정도 거래량. 전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시점은 언제라고요? 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그런 상황. 주담대 기준으로 3.4%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4.6%거든요.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한 4.7%, 4.8%는 될 거예요. 물론 낮은 구간 기준. 신용 등급이 높고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더 높은 대출금리. 전세도 쉽지 않고 투자도 쉽지 않다. 평균 전세 가격 일부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나 했는데 알게 모르게 건당거래 대금 꺾이고 있네요. 실거래 가격은 마지막에 짚어볼게요. 오늘은 실거래 가격이 조금 충격이죠. 가격보다는 거래 건수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168건, 부산은 69건, 69.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적은 날이었다. 그래도 뭐 어제 거래량이 조금 제법 많이 있었던 편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작다고 느껴지시죠? 네, 고가 아파트 신규 거래 71평,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약간 오락가락하네요. 자, 이거 한두 개 빵빵 터져준다고 나머지가 다 따라가더냐? 안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간들을 조금 요런 아파트 9억, 10억, 부산 아파트 기준으로 한 9억, 10억짜리가 한 1억씩 요렇게 올라가 주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도 가자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응원해줘도 그 영역에서만 이 가격 변동이 있지 전체 시장의 변동을 불러오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제법 많이 되고 있는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저 시장이 식어버리면 그 아랫단은 위에 유리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윗단의 가격이 막혀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격들 9억 10억 하는 것들 위에 아이들이 조금 더 달아놔주는 바람에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그걸 끌어올리려면 사람들은 또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장. 거기서 1억을 남겨 먹는다 손 치더라도 팔아야 남는 거죠. 팔면서 또 이것저것 공제하면요 1억 2억 벌었다고 하는데 뭐 다주택자 기준으로 한 개 처분하면요 세금이 40%에 달합니다. 양도차익이. 그래서 뭐 사실상 수익은 한 1억 벌었다 그러면은 그랬냐 한 5천만 원 벌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거래량 어이구 갑자기 2억대 가격이 뚝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 싼 아파트들 제껴놓고 완전 고가 아파트를 제껴놓고 실제 이렇게 3, 4, 5, 6 거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게 많은 시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